현대사의 4단원, 북한 체제 그리고 남북한 통일을 위한 노력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와 관련한 암기 내용들입니다. 1번입니다. 자, 북한 정권 수립 이전에 조직된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북한 정권 수립 이전에 김일성의 실권을 장악하게 된 이런 조직이고요. 정권 수립의 근간이 됐었던 핵심 그 단체이기도 합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2번,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 수립 전인데요. 토지를 분배하는 정책을 이미 제정 시행을 했네요. 바로 토지개혁법. 북한의 토지개혁법은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죠. 이 토지개혁법이 우리의 농지개혁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의 농지개혁법은 유상의 방식, 북한은 무상의 방식. 3번, 1948년 9월 출범한 북한 정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고 바로 직후인데요. 이 북한 정권의 정식 국호 뭐라고 하느냐,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죠.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광복 직후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선포한 정부예요. 예, 조선인민공화국과 북한 정권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르다. 4번, 1956년. 자, 이때면은 6.25 전쟁이 끝난 후쯤인데요. 김일성이 반대파를 제거했었던 사건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김일성 중심의 체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지요. 1950년대 김일성 중심 체제 사건, 8월 종파 사건. 5번, 1950년대 북한의 경제 정책,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또는 전후 복구 사업의 일환인데요.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죠. 북한의 천리마 운동. 6번, 1970년대 초 북한의 헌법에 명문화된 사상, 그리고 그 헌법은 무엇인지, 바로 주체사상과 주체사상이 명문화된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이게 나올 때 우리나라는 바로 유신체제가 출범하게 되죠. 예, 남한의 유신체제, 북한에는 주체사상이 명문화된 사회주의 헌법, 남북한 독재. 7번, 북한의 개방정책. 80년대 북한의 개방정책으로 하병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북한은 80년대 이후 개방정책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시도를 하는데, 90년대 초에는 나진과 선봉이라는 저 북쪽의 러시아와의 인접지역에다가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병법과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이는 80년대 이후 90년대 이때에 걸쳐 있는 경제개방정책. 8번, 1968년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 당시는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 전이죠. 청와대 습격 사건. 청와대 습격 사건을 계기로 이제 반공정책이 시행된다고 했어요. 바로 향토 예비군 창설, 그리고 교육정책에서 봤는데요.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한 것도 이 여파에 해당하지요. 9번입니다. 1976년 70년대 북한의 대남도발 판문점에서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70년대 북한의 도발. 10번, 1983년, 이때는 전두환 정부 때인데요. 전두환이 대통령 자격으로 버마, 미얀마죠, 현재
여기에 발생했다가 벌어진 일이다.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전두환 정부 시기 북한의 대남 도발. 11번 1970년 우리 정부가 선의 경쟁을 북한에 제한하게 되는 선언인데요. 자,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남북한의 이제 대화 그리고 여러 통일을 위한 논의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11번의 선언이 바로 8.15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 8.15 선언 당시 1970년대 초면은 탈냉전의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때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구나. 그리고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대화로 이어지기도 하죠. 12번에 최초 남과 북의 민간의 대화, 이산가족 논의도 있었는데요. 이산가족이 상봉하려면 한참 걸리죠. 어쨌든 70년대 초 남북 적십자 회담이라는 대화를 시작으로 당시의 통일 논의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 13번 1972년 남북 간의 최초 비공식적인 합의인데요.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3대 통일 원칙에 합의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합의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 되겠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요 직후 남한의 유신체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독재체제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14번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것 중에 대화기구 두자고 합의했는데 그래서 후속 조치로 조직되게 됩니다. 바로 남북조절위원회 7.4 남북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 15번 1973년 우리 정부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의 제안이었었는데요. 바로 6.23 평화통일선언. 우리 정부의 유엔 동시가입 제안.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지려면 이후엔 노태우 정부까지 가야 되겠죠. 이때는 박정희 유신체제 70년대에 해당합니다. 6.23 평화통일선언. 16번 1988년 노태우 정부 시기 초인데요. 이 당시 정부가 북한을 협력의 관계로 보자라면서 선언을 하게 되니 7.7 선언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경쟁하고 대립하던 관계가 아니라 대화하고 협력하자라는 노태우 정부 시기 때 7.7 선언. 노태우 정부 시기 때에는요, 공산권과 수교하자라는 북방 외교 정책을 본격화하죠. 이와 관련한 북한에 대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7.7 선언. 17번. 자, 노태우 정부 시기 때 남북이 대화하면서 회담하게 되는데요. 그 회담 바로 남북 고위급 회담. 노태우 정부 시기 때 남북 고위급 회담, 이것의 결과 이제 몇 가지들을 합의하게 되는데 18번에 최초로 공식적인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남북한의 최초의 공식적 합의,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는요, 남과 북의 관계를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설정을 하고요, 체제, 상호 간의 체제를 인정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시기 잠정적 특수관계, 상호 간 체제 인정, 무력 불가침,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기본합의서 요 합의 직전에 발표된 게 유엔의 동시가입이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식 때 합의라면은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순서 기억하시고요. 이 남북 기본합의서 바로 직후에 발표된 또 다른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핵무기 개발에 금지하겠다라는 선언이었었네요. 노태우 정부 시기 때 그래서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렇게 있었다. 20번 1994년 김영삼 정부 때인데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 금지 합의를 뒤집기 시작하네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탈퇴하면서 벌어진 북핵 위기,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 위기, 김영삼 정부 때 북핵 위기입니다. 21번 1994년 북한과 미국의 합의, 바로 핵 개발을 안 하겠다라는데 북한이 합의하게 되네요. 자, 북한과 미국의 북미 제네바 합의 협정이다 라고도 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 그래서 북핵 위기가 일단락되었네요. 자, 그래서 북한은 핵 개발을 안 하는 대신 경수로 사업의 지원을 받기로 하는데 22번의 내용이죠. 경수로 사업, 원자력 개발하겠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 캐도,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다 라고도 하죠. 캐도. 그래서 이 북핵 위기가 북미 제네바 합의 그리고 경수로 사업과 캐도의 설립으로 당시 일단락되는 바로 이때가 김영삼 정부 때. 23번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정책으로 북한과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화해 노선, 이런 정책을 햇볕 정책이다 라고 했었죠.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 북한과 교류하겠다, 햇볕 정책. 24번 이러한 정책에 따라 관광 사업이 이루어지니 바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죠. 김대중 정부 때에는 해로를 통해서 바닷길로 금강산의 관광을 떠났는데 노무현 정부 시기 때는 이제 육로 관광으로 확대된다. 금강산 관광 사업입니다. 25번 김대중 정부 시기 때 평양에서 남북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죠.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으니 이를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1차죠. 김대중 정부 때. 2차는 노무현 정부 때 있겠죠. 26번 이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정부 때 이 회담의 결과 합의에 도출하게 되니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통일에 관한 합의입니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수준의 연방제 공통성을 인정한다. 자, 그래서 남과 북의 통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렇게 있었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 정부 시기 때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 27번 6.15 남북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서 남북 간의 철도를 복원하게 되는데 서울에서 친위주까지 연결하는 그 철도였네요. 경의선 철도 복원 사업. 예, 노무현 정부 들어 요게 완공되죠. 경의선 철도 복원, 6.15 남북 공동선언 후속 조치. 28번 또 다른 후속 조치로 남북 협력으로 조성한 공단이 있었구나.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때 가동되는데요. 개성공단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
29번 노무현 정부 들어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돼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다시 만나는데요. 자, 이로 인한 남북의 합의문 바로 14 남북 정상선언, 노무현 정부 때 14 남북 정상선언. 그리고 시간이 지나 문재인 정부, 비교적 최근이네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과 북의 합의문에 도출하게 되니 판문점 선언이라는 그 합의가 있었죠. 자, 각각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14 정상선언, 판문점 선언이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사까지 우리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전부 다 끝난 것 같지만 부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 유산과 관련한 내용도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잘 자요.